문선명 선생과 한국 전쟁 관련해 갖고 내용이 안에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 중요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그 공동 발표 집필자로 있는 이제 주우철 교수가 거의 다 작성을 했고요. 90% 주우철 박사가 했고 제가 10% 정도 그냥 덧칠하고 정리하고 발표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어제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유엔 기념공원에 가봤습니다. 더운 날씨인데도 설명하시는 분 통해가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본 비디오 중에서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좀 까먹었는데 거기 참전했던 군인이 한 얘기가 우리는 오늘 싸우지만 이 싸움은 당신들의 내일을 위한 싸움이다. We fight for your tomorrow. 네? 그렇게 돼 있는 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되게 조금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들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싸우셨던 것이 좀 전에 우리 박 교수님 발표하셨듯이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결과적으로 볼 때요. 또 엄청난 경제 성장으로 선진국에 들어서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70년이 되는 이 시점에서 그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감사한 자리를 갖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 전쟁 70주년을 생각을 하면 사실 1990년에 소련이 붕괴하기 전까지는 한국 전쟁의 원인에 대해서 전통주의적 북한에서 침략을 했고 침공을 했고 하는 것과 다 함께 이제 또 수정주의 학파들이 얘기하기에는 남침을 유도했다라는 논의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소련 붕괴 이후에 비밀 자료들, 문서들이 나타나면서 이 전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소련과 중국의 지원하에 김일성이 일으킨 전쟁이었다라는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과거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서 일어났던 한반도에서의 전쟁에서 우리가 국가가 적화 통일이 되지 않고 계속 분단을 지속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발전상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희생과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에 좀 소홀히 했었는지도 모르지만은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갖고 살아남아있는 참전 용사들이나 유가족들에게 마스크랑 손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원해준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매우 잘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백신과 치료제들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혹시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것도 제일 우선적 1순위로 지급을 해야 될 것이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이 참전 용사들, 생존자들한테 지급을 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과거를 잊지 않고 은혜를 잊지 않고 되갚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점을 세계 만방에 알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2000년 6월 달에 남북한 최초의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남북 교류가 있었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핵 문제로 인해서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세에 있었는데 그러한 시기인 2004년도에 문선명 선생께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유엔 평화군의 한국전쟁 참전을 기념하는 유엔군 추모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유엔 평화군 성전 추모연합회라는 것이 창설이 그때 되었습니다. 여기 책자 30페이지 보면은
한국 전쟁과 유해 참전군인에 대한 추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 보면은 그 한국전쟁 3년 동안의 기간 동안 무려 20여 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300여만 명이 희생된 대규모 전쟁으로서 내전의 성격과 함께 내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이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인데요. 문성명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는 당시에 그 전투병력을 지원한 16개국과 그리고 의무병력을 지원한 한국 전쟁 기간 중에 5개국에서 21개국에 대해서 우리 참전 국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저께 그 유엔 기념공원을 가고 보니까는 그 한국 전쟁 기간 이후에 의료 지원을 했던 독일까지 포함해서 22개국이라고 벌써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기준점에 따라서는 그 이후에 우리에게 경제 지원, 차관 지원 해줬던 모든 나라들을 다 뭐 하게 된다면 60여 개국까지 이르는 국가들이 한국 전쟁과 그 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서 지원을 해줬다. 당시에 세계 한 3분의 1에 달하는 국가, 인구수로는 더 많겠죠. 그런 국가들이 한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04년 12월 13일 날 미국 워싱턴 메리어트 호텔에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 지도자 60여 명, 각계 대표 3,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문성명 선생님께서 평화유지군 성전추모연합회를 참석을 하셨고요. 그 이후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해마다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오셨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군정시대 그 시기에 그 문성명 선생님께서 그 평양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거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기록에 보면은 1946년 6월 2일 평양으로 가라는 하늘의 지시를 받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에 6월 6일에 도착하여 평양에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민족을 기로하고 하느님의 인도하에 달랑 성경 한 권만 들고 평양에 입성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은 북한의 해방과 남북 통일을 위한 선교가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그 해방 전후사를 공부를 하고 그럴 때 북한에서 이 시기에 46년 이후의 시기에는 동네비 동 단위로 해가지고서 면 단위로 하고 인민위원회를 다 만들어가지고 비록 국가는 1948년 9월 9일에 수립을 하지만은 그 이전의 시기에 46년 47년도면은 국가 조직이 다 창설이 되거든요. 조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초기 공산주의 사회를 수립하는 매우 엄혹한 시기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뭐 비밀리에 하신 것도 아니고 공개적으로 선교를 하셨다라는 용기는 참 지금 생각해봐도 대단한 용기가 아니셨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근데 그러한 용기에는 체제가 가고 있는 방향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용기에는 항상 고난과 처벌이 따르겠죠. 당연히 여러 차례 고문도 받으시고 수사도 받으시고 그러다가 동북에는 남한 이승만 정권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대동 보안부에 구속이 돼서 결국 치안 교란자라는 죄명으로 이민재판에 회부되고 흥남 형무소에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시게 됩니다. 흥남 형무소는 당시에 모든 감옥 중에서 최악의 감옥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는데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강제노동 속에서 죽어나가는 수인들이 태반일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안에서도 또 우리 문성명 선생님께서는 바른 행동과 정신을 계속 유지하셔가지고 형무소의 성자라고 불렸다고 하십니다. 조용한 낯빛으로 일관을 하시면서 강제노동 기간 중에서도 가장 솔선수범해서 일을 하셨는데 그들이 시키는 일에 잘 따라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야지 같이 있는 수감자들이 일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마음을 하셨고요. 또 본인의 신앙심에 따라서 하루 종일 노동을 하고 아주 짧은 시간 잠을 자는 건데도 그 시간 동안에 몸을 수련을 하는, 몸을 단련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 2시간여의 자유시간을 그쪽으로 투자를 하셨다라는 그런 행동들이 뭐 하루 이틀 보여주기 시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지속해서 나왔었기 때문에 교무소의 성자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추후에 나중에 김인호 씨라고 잘 아실 텐데요. 김인호 씨 같이 동료 수감자였었는데 기독교인도 통일교인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에 감명을 받아서 많이 도움을 주고 따랐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한국전쟁과 유엔군의 참전을 보면요, 아까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매우 전쟁이 나자마자 긴급하게 유엔 결의에 올라갔고요. 유엔 결의에서 그 의도적이던 아니면 우리가 행운을 받은 건지 몰라도 소련이 참석을 하지 않았고 결의가 돼서 유엔 평화군이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역사적 사실 속에서요, 우리가 유엔 평화군 성전 추모 연합회가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를 37페이지인가 간략하게 보면은 2004년 창설된 이후로 2005년에 유엔 참전 농사를 한국에 초청을 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행사를 치렀고요. 38페이지입니다. 2006년과 7년에 걸쳐서 유엔 참전 16개국에 대한 1차 순방이 있었습니다. 표에 보면 시간과 그 참석자 수에 대해서 연인원 1,520명이 참석을 했던 엄청난 행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페이지 보시면요, 2007년에도 참전용사를 초청해서 위로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참전용사 21개국에 대해서 2차, 3차, 4차 순방을 또 계속해서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자, 한국전쟁이 과거의 전쟁입니다. 제가 소위 말하는 그 386 세대 80년대 학번에다가 60년대 출생자인 사람인데요. 당시에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자랄 때 학교 선생님들이 6.25 때 말이야 어쩌고 막 말씀들을 하셨는데 그때 왜 생각을 할 때는 왜 이 사람들 맨날 얘기를 하나 전쟁이랑 상관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와서 제가 강의를 할 때 보면은 60한생 때 말이야 1987년도 때 말이야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은 87년이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7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6.25 전쟁 20년밖에 안 된 거였어요. 그들 머릿속 당시 기성세대 머릿속에서는 생생했던 사건들. 저도 그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할 때 그 모습을 생생을 한데 그런 걸 보면은 그러한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를 경험했던 분들은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으실 테고요. 그건 우리 역사의 긴 흐름 속에서 보면 5천년 역사 속에서 불과 70년 전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당시에 있었던 그 외부의 도움들, 국제사회가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됐던 그리고 세계 국가들이 어느 한 국가의 자기와 평화를 위해서 도움이 줬던 단 한 번의 사례입니다. 다른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단 한 번의 그 사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고마움을 느끼고 평가하고 기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는 걸 44페이지 보면요. 이 나라를 복구하는 데는 최소한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근데 우리가 100년도 안 걸려가지고 다 복구가 됐죠. 원래보다 훨씬 더 잘 되겠죠. 박건우 교수님이 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아니면 기소로망이라는 프랑스 석가 그리고 피터 조아크 같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적 발전사에 대해서 놀라운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종속 이론을 통해서 보더라도 호에 있는 잘 사는 국가들이 주변에 있는 페리포리라고 하는데 페리포리 국가들을 수탈을 하는 구조가 세계 경제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그게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게 중간에 반주변 국가라고 중심, 반주변, 주변 국가 이렇게 틀이 있는데 주변 국가에서 반주변 국가 그냥 조금 사는 국가로까지 발전한 국가는 몇몇 국가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지만 반주변 국가에서 코어로 들어온 국가는 역사적으로 한국밖에 없어요. 우리밖에. 다른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도 미국 교수들이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그런 힘의 배경, 도움을 준 요소 중에서는 6.25 전쟁 당시에,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를 도와줬던 그들 19, 20, 21, 22밖에 안 됐던 그 친구들이 낯선 나라에 와서 흘렸던 피와 땀과 눈물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만들 때 큰 도움이 되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념하고 하려던 문선명 선생에게 그 고귀한 생각과 사고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